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6월에서 8월까지 이모월과 개미월 그리고 갑신월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동안 천간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볼게요. 이번 시기는 운의 연결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전략적으로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두 달치 분량을 그냥 합본으로 준비를 했어요. 두 달 동안의 중요한 변화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 하지, 그러니까 6월 21일 정도 전후로 운의 흐름이 크게 전환이 한번 됩니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확장에서 수렴으로,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딱 하지 정도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라는 시점이고요. 이 하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보이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되게 뚜렷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인적 네트워크, 더 많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셨었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가 앞으로의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치면 이미 지나간 일들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한층 더 냉랭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모부터 개미월 동안에는 해야 될 일이 리밸런싱을 좀 하고, 기존의 성과들을 좀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도 정리를 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었던 것들이나 무리하게 했었던 것들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점을 한 21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까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여름의 후반부로 갈수록 손실이 굉장히 누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천간 운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만세력에서 생년월일이랑 시간을 입력하시면 월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아래에 있는 글자랑 천간에 있는 네 가지 글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월지에 있는 글자는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일간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태도와 감정 상태들을 말합니다. 사주라는 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로서 쓰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월생이라고 하면은 직업운을 보려고 하면은 간목이 나가져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묘월이라고 치면 간목과 을목 중에서 투간된 것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투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치면 상반기는 간목, 하반기는 을목, 이 묘월이라는 지점을 놓고 중간으로 나눠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진월 같은 고지는 천간에 투간된 글자를 중심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 만약에 삼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되는 경우라고 치면 각 글자의 조합에 따라서 뭐 임수나 개수까지 봐야 되는 케이스들은 있어요. 이제 하지만 고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주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일간과 월지 중심으로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흐름은 이전 영상들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천간별로 두 달 동안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부터 보겠습니다. 월지가 임목이나 묘목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간목은 성장의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계획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막연했던 바람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흐름이었죠. 그만큼 업무량과 책임감도 늘어났고, 중간 간부 역할이나 조율 내지는 중재 역할을 새롭게 맡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정관과 식신 합의 영향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시험대에 올랐던 시기였죠. 완벽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실수를 줄이는 태도가 필요했던 달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피로감이 쉽게 쌓였을 텐데, 여름 기운 속에서 수기가 약해지는 간목에게는 작심삼일로 흐르기 쉬운 시기였던 만큼 목표를 주간 단위로 쪼개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죠. 이번 달부터는 간목에게 목생화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목생화라는 것은 간목에게는 높아지면서 확장이 되는 기운이에요. 높은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일의 볼륨이 커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기대치나 내 목표 자체가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활동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성과를 내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된다든지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감목은 나도 올라타야 되나 이런 식의 불안과 조급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높아진다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산 같은 것들도 어디만큼 더 높냐 덜 높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높아질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 모두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감목은 비교가 되는 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목에게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었던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극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동 전략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감목은 마치 산 중턱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냥 정상까지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 과정이 고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여름 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이 나를 오랫동안 버티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안정감을 원하는 분들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번 달 목생 화는 시행착오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목의 의지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고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라는 시기인 거죠. 감목이 원래 인내심과 멘탈이 사실은 겉보기보다는 약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의욕이 앞서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강해지는데 감목 입장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나보다 전임자나 선배나 먼저 갔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논리로 정면에서 대립하기보다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두가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내가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챙기면서 포용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멀리 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약점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감목이 사실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직업적으로 유의사항을 조금 살펴보면 창작 직군에 있으신 분들,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 계시거나 뭐 예술가, 예술 쪽, 작가나 뭐 음악가, 디자인 이런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수행하거나 하려는 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내가 한 가지에만 깊이 있게 공을 들이겠다는 태도가 이번 달에는 훨씬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이번 여름 동안 감목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시기에 영향을 인정받으면 지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손실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손실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은 바쁘게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유를 찾겠다고 뭐 일을 미루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소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모월부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지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때 한눈을 팔면 성장의 흐름도 끊기고 개미월에 철퇴를 맞을 수도 있어요. 검증의 시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미월 갑신월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취약한 부분, 안 좋은 습관이나 방심했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또 개미월에는 소비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건지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목은 목표로 삼은 사람들처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뜰하게 돈을 모으는 태도가 이번 달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주에서 수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번 달에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주변 흐름에 끌려다닐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은 내가 이용당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수기운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요청에 대응하면서 내가 그것을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휘둘리거나 주변 의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여유롭게 관찰하면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간목은 확장과 검증의 시기다. 그 확장은 높이적인 확장을 말해요. 그래서 높아지는 기대치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적극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달이 될 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여름의 후반부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월지가 묘목이나 진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을목은 상관합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였죠. 그동안 고수해왔던 원칙이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외부의 권위나 시스템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뜻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나보다 더 큰 실력이나 권한, 세력을 가진 곳에 기대어서 배우고 협업하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건강 면에서 보면 에너지 소모가 큰 달이었어요. 기존에 앓던 질환이 악화된다든지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도 케어해야 된다든지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와 체력 관리는 필수였고, 특히 신사월 말쯤으로 갈수록 감정 기복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든지 하는 일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필요했던 달이었습니다. 직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을사년 자체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소임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하니까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컸죠.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을목은 비상자금을 확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모월부터는 성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하게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제까지 해왔었던 노력 정도로는 부족하고, 내가 어떤 지대를 바꾸던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기에는 목생화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빠른 결과가 요구되는 상황이 많아질 거예요. 긴 호흡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인 대립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내부를 정비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외형 확장에 나섰다가 에너지 소진만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라는 것은 본래 내부의 이 습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기운이 높아지면 이 습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죽고 수도 죽는 겁니다. 내 형체도 보존할 수 없고 나한테 지원했었던 수의 기운마저도 죽으니까 굉장히 그 피해가 커요.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을목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까칠하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내지는 내가 표출하지 않았다면 왜 요즘 표정이 안 좋냐, 안색이 안 좋냐, 안 좋은 일이 있냐 같은 반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쪽도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 달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예요. 을목이라는 것은 원래 생글생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매력이고 그게 건강한 건데, 이파리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침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눈도 마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지치는 경우가 많고 이게 포커페이스가 되지 않고 외부에 이런 스트레스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달 을목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바꾸고 싶다. 그래서 괜히 움직이고 싶고 뭔가라도 바꾸고 싶고 이런 욕망이 커지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특히 이모월에는 선택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겨요.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같은 것들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데 더 스트레스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런 순간 무언가
결정을 하는 것도 성급한 결정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이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어딘가에 정착도 못하겠는 이 애매한 마음을 가진 을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져서 어디든지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점차 생길 거예요. 의존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문제나 먹고 살 걱정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뭘 해보려고 하거나 뭐 확장하려고 하거나 내가 뭐 안 해봤었던 것들을 막 무리해서 더 가거나 아니면 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시도하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 내가 잘했었던 것을 위주로, 좀 그게 내 성에 안 차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모월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게 유지만 잘 해오셨다면 개미월부터는 다시 이 수분이 차오르기 때문에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모월에 섣불리 뭘 하지 마라. 경험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답답했었던 부분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하는 것들이 생길 거고요. 늦더라도 개미월을 지나는 동안 자기가 어떤 보는 눈이라든지 감정 상태들도 한층 성장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만큼 기준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을목도 어쨌든 목생활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준점이 높아지고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완벽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택, 집중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모월에 내가 이러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위기를 맞아버렸다면 개미월은 지금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모월에 어떻게든 제가 이 유지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직이나 구직을 준비하시는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모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점점 위축되고 쫄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개미월 중후반으로 가면 의욕 저하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몰아붙여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 몰아붙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임수나 개수 같은 천간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을목한테는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방향 감각도 흐릿해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다시 엎었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스로 판단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사주에서 금이 발달되어 있다면 타인을 통해 경력이나 경험을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타인의 역량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이 약하다면 내가 너무 취약해지니까 휩쓸려서 도태되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면은 멀리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를 단단히 붙들고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을목에게도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멘탈적인 측면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체로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왔던 것 중심으로 하시되, 만약에 무언가 변화를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빠른 시일 안에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불리하고 코너로 몰리는 입장을 받을 거라 멘탈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응용을 잘 해보시면 개미월이 됐었을 때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병화. 지난달은 병화에게는 존재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주변에서 내가 필요한 상황들도 평소보다 많아졌죠. 그만큼 활동량도 늘어났고 체력과 집중력 관리가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긴 했지만 수입이나 결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허무감이 들 수도 있었고요. 돈을 아끼면서도 이상하게 모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선결제나 미래투자 성격의 소비가 많아질 수 있었던 시기라 그럴수록 충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입장이 조금 앞서게 되는 경향도 있었고,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과도한 요청과 책임이 몰리는 때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대처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5월 후반, 6월 초 구간에는 일정이 꼬이기 쉬운 때였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점검도 필요했다. 이번 달부터는 직선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될 일이 없다. 추진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뜨거운 여름에 수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눈앞에 벌쳐져 있는 일들의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돌발 상황을 대응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계적으로 평소처럼 늘 해왔었던 어떤 내 방식대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응용을 잘 하시면서 대응을 유연하게 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지점에서 핵심지로 들어갈 수 있을지 전략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전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단순히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병화에게는 유리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기를 거치면서 해가 떠오르다가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름에는 화세가 과도하게 강해졌을 때 내가 이 적정하게 내려오고 자리를 잡을 지점들을 판단을 잘 못해서 계속 에너지만 쓰고 무리하다가 번아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조절이나 속도 조절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막 앞에서 먼저 치고 나가버렸다고 하면은 모든 걸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자기 사주에서 금생수가 발달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금생수가 발달해 있어야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잃지 않고 경쟁 체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병화들이 이 금생수를 밸런스 있게 갖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생수가 되면 수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내가 어느 지점으로 치고 빠져야 되는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병화에게도 천간의 수라는 것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걸 선택하는 걸 잘했나 안 했나도 모르고 헷갈리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사실 병화는 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성의 문제가 좀 더 크고요. 을목은 어떤 본질적인 진로의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으나 둘 다 그런 목생화가 가려지는 현상들은 생깁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일 드러나는 큰 문제가 스케줄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가정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기기가 쉬워요. 내가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소홀했더라, 가족이나 가정일에 소홀했더라, 그래서 뭔가 쓰레기가 쌓이고 정리 못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빈틈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가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걸 통한 분란의 씨앗이 생겨서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임오월, 개미월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는 작은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나는 일도 하고 다른 것도 챙겨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고 남들은 왜 안 하는 것인가 하는 억울한 상황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쉬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 버린 순간부터는 그냥 가야 되는 것이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병화 또한 자연스럽게 치고 나가셔야 되고, 대신 병화의 차이는 목표 지점이 높아집니다. 목표 지점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눈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소비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뜻도 돼요. 괜히 기분을 내고 싶어지고, 기분을 내려다 보니까 평소에 2만원짜리 와인을 먹어야 되는데 10만원짜리 와인을 먹고, 실용적이지 않은 외형적인 소비 욕구 같은 것들도 커지고, 나도 저 반짝거리는 걸 갖고 싶고 허영심이 생긴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 소비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비냐가 조금 다른 성격인 거죠. 내 눈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뭐를 해도 기준이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봐도 기준이 높아지는 거여서 기준 대비 저 사람은 이만큼 잘해야 되는데 왜 이만큼 못하는 것이고, 회사는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못하는 것이고 하는 계속 이 고저로 바라보는 문제들은 생깁니다.
사실 이러한 심리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크지 않은 적정한 정도의 소비는 자신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한 멘탈,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나를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걸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난 정신 차리고 절대 아껴야 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정한 부분은 쓰고 쉬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병화가 올해 제대로 쉬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쉬었다라고 말하면 지쳐서 쓰러져서 기절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쉬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번 여름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어떤 목소리가 커진다, 귀가 얇아진다, 흔들림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재체로 뭘 하는 게 유리하지 않죠. 이모월에는 근데 병화는 특히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것이 맞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이 맞고, 소신도 밝히지 않고 개미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내 눈앞에서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모월에는 바로 잡지 마세요. 넘어지라고 두고 개미월에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냐 라고 해야 입지가 좋아지는 거지. 이모월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왜 시작도 전에 초치냐가 돼버리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하지 전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모월 자체가 대단히 소모적인 시기입니다. 써야 될 것도 많고 방해 요소가 많아요. 하지만 개미월로 갈수록 상황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피폐하고 자기 형체가 망가진 것은 을목이지, 병화는 뭐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형체가 망가지진 않았다, 외형 유지는 된다, 어느 정도 반짝거리고 허영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좀 뭐 뽐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뭐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제가 아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나 팀장이나 어떤 동료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고 그냥 마무리한다, 믿을 사람이 없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괜히 어떤 사람의 의견을 구하려고 뭐 얘기를 듣고 하다가는 뭐 그다지 도움도 안 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넌 왜 네 혼자 이걸 못하고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뭐 부모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서로한테 쌓이게 되면은 본인도 기분이 나쁘고 괜히 주변에 믿을 사람도 없고 내가 인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항상 이런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운에는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라는 부분이, 제가 각 천간마다 자기관리를 얘기하지만 각 천간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디테일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면 개미월에는 조건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인연이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나 기회가 있다면 이모월은 거르고 개미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도움은 돼요. 물론 정서적으로 뭐 나를 위로해 주거나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희망한다라고 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정서도 뛰어나고 조건도 뛰어나고 하는 다 갖춘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실망만 갖게 되니까, 뭐 양쪽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정서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혹독한 경쟁 국면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쉬지 말고 올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병화는 추진력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고, 내가 코어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적정히 멀리 하면서 내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자기 관리에 집중을 하시고, 조금 뭐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사용을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월까지 친구와의 약속도 안 잡는 게 좋을까요를 물어보셨는데, 보통
이모월 전후로 해서 내 친구 모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잘 지내고 늘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친구들 사이에 안 좋은 기류 같은 것이 흐르는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조율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고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하시고, 굳이 이런 저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치면은 뭐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화입니다. 월지가 오화나 미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정화에게 불안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사람도 많았고 맡아야 할 일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정작 체력과 기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먼 미래를 걱정하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컸던 때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번아웃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던 시기였죠. 책임은 큰데 권한은 부족한 구도였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거를 주도하기보다는 맡겨진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인 전략이었습니다. 편재와 편인의 제극이는 현실적 책임과 정신적 해방 욕구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정화에게 금이라는 재성이 강한 사주는 도피 욕구가 드는 거고, 정화에게 목이라는 인성이 강한 사주는 번아웃적인 측면이 좀 더 높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제안이나 인연들이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굳이 뭔가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한 것이 좋다. 정화 역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았죠. 특히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글자가 정화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안외동에서 조기에 욕심내서 무언가를 무리해서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화 같은 경우는 압박감이 많이 들죠. 여유를 잃기 쉽다라는 뜻이고, 분주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한 경쟁력이 갖춰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동안에 조금 밀려났거나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유리한 승기를 잡지 못한 분들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거나 반발심 같은 게 생기기 되게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온 운이다라는 것이고요. 대단한 중압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점에 돌파구를 마련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삶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뒤로 미뤄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운에 들어섰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적응하고 견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위축돼 있다고 해서 밀려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왜 이러한 위축됨이 왔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놓이는 상황들이 정화한테는 PTSD처럼 조금씩 누적이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뭔가 내가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했었을 때 꺾이거나 시도했는데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됐었던 경험들은 누적이 되었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기 힘든 시기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뭘 끌고 나가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걸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했었을 때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괜히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굳이 얻지 않아도 될 구설 같은 것들에 휘말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포지션 자체가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내가 유리한 포지션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수그리고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러나지도 않되 내가 고개를 숙이지는 않는 이 정도인 상태로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감이라는 것이 다른 글자와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주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업무나 전혀 다른 분야라든지 조금은 낯선 역할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에 놓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었던 경험으로는 다루기 어려웠었던 환경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점들의 면접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평소에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든지 갑자기 대응하기 어려운 어떤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런 준비가 취약한 분들이 갑자기 이런 사태를 마주했었을 때 패닉처럼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상사나 동료나 부하에게 터놓는 것이 오히려 얘기가 샌다든지 원하지 않는 대립이나 문제로 한 번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요. 정화가 지금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아무튼 밀리지만 않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치면은 개미홀로 갈수록 보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정말 힘들다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도 유효합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라든지 새로운 경험에 그냥 내가 처음부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택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아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주에서 금의 여부에 따라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이 충분한 사주 같은 경우는 참고 견디면서 지출도 줄이고 버티는 형태가 유리할 것 같고요.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라고 치면 정리 정돈을 한다. 그래서 그냥 털고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고 치더라도 무분별한 투자라든지 종목이 너무 많아졌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지점이 지나거나 했었으면은 그냥 정리하고 걷어들이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흩뿌려졌었던 어떤 나의 경력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을 걷어들여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주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그대로 두면 손실이 누적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리밸런싱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가 운이 나빠질 때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타입이죠. 피부 트러블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몸 상태 같은 걸 보시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내려놓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는 방향 정도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모월을 기점으로 내가 해야 될 과제라든지 책임들은 많지만 내 몫은 없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고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배신감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점에 내가 뭐 손해를 받고 뭐 나의 입지는 이랬는데 좀 잘못됐고 나의 권리를 잃어버렸던 걸 되찾겠다라고 해서 뭐 맞서 싸우거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행동이고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럴 때 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뭐 내 성을 쌓고 살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사무적인 태도로 뭔가를 대하는 것들은 소외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과 손해와 압박감과 이런 걸 제외한 그냥 인간적인 면모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괜찮은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의 정화는 이 적정선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떤 지점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내려놓을 거냐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치면 그냥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형태가 제일 낫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긁거나 건드렸을 때 덤비거나 부딪히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손해가 큰 선택이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모월까지는 되도록이면 자중을 하시면 개미월부터는 그래도 나아집니다. 근데 이모월에 내가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터트리거나 한다라고 치면 나의 입지는 좁아지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본인도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압박감을 느끼는 거고 도태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나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 지점들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안에서 밀려나가면 또 내가 버티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지 뭐 내가 앞서서 미리 움직이겠다라고 보기에는 간목도 뛰어나가겠다, 을목도 뛰어나가겠다, 병화도 뛰어나가겠다 하는데 정화까지 뛰어나가가지고 그 자리를 싸우겠다는 건 사실 무모한 거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정화는 외형보다는 내실, 확장보다는 정리, 수렴을 하고 자극하지 않고 자제심을 발휘하고 전반적으로 나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자유도 같은 것은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좁은 틈새 안에서 어떻게든 룸을 만들어서 실속적인 행위를 하느냐 정도가 이번 달부터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미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금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은 무토에게 상관 편인의 영향이 작용했던 시기였죠. 이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뭐를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서서 해봤자 역효과가 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라. 푸시하지 마라. 그냥 주어진 것만 해라.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의 뭐 평가가 완전 나이스는 아니지만 딱히 떨어질 게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상반기 동안에 쌓였던 불만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말고 의무감도 지지 말고 조금 방임해라. 내려놓고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토가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아도 중심에 서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그 과정 안에서 이 판이 깨지지 않게 유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 엇갈리거나 방향성이 안 맞거나 뭐 전략이 좀 다르거나 하는 부분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투자나 소비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미리 선점 투자가 무토한테는 불리해요. 타이밍이 좀 안 맞다는 소리고 본인이 좀 빠르고 시장이 조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템포가 전반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검토하고 유보하는 선택들을 많이 하라고 했고요. 이제 이모월을 오면서부터 이 화운의 흐름을 보면서 상황 보고 움직이자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부터는 뭐 무난하게 자기가 잘 흘려 보냈다라고 치면은 성과와 경력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어떤 큰 변동 안에서 자기가 흔들림 없이 내부에 있었던 리소스를 정비를 하고 내실 강화 같은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성과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는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높은 지위와 권한 내지는 더 안정적인 자리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전략을 조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기는 마찬가지로 무토도 사실은 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워커홀릭 같은 상태이기도 하고 일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토도 자기 생활 없이 거의 이런 외부 활동과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위주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죠. 무토가 원래 일이 풀리는 과정이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유독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한 종류의,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무토로 타고난 특성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라는 것은 토극수를 하는 토죠. 수라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게 임계수가 떴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그 후에 공을 인정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불확실성인 문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전화위복을 시키는 과정이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버겁긴 한 겁니다. 근데 정화가 이 수를 극복하는 과정은 수국화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무기는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무토는 토국수, 화생토, 목극토 이 영향을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걸 동시에 한 글자가 다 잘해내기는 어렵고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한 가지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났으니까 끝났다도 아니고 쭉 다른 사람들처럼 길게 뭔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 짧게 계속 일이 쌓여가지고 하나 끝내면 다음 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템포가 그런 시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목생화가 강해지면 관살의 흐름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화세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표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이모월부터는 지나고 나면 한번 시작된 일들은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넓게 잡아야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도로 전반적인 약속과 계획을 짜야 됩니다. 유연하고 조금 넓은 범위에서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미월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과거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금전 지출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글자들은 소비 성향이라고 치면 무토에게 일어나는 것은 소비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투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아끼는 것보다는 목적 달성을 하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소비하냐 마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챙겨야 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 유독 뭐 부르는 사람들이나 뭐 약속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지출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해도 그 뿌려놓은 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약속을 피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주에 따라서 화세가 과도하게 강해지면 과거에 일어났었던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반복돼서 오거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모되는 일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또 와야 되는데 더 나은 게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했었던 똑같은 종류의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는 어떤 이러한 형태가 충분히 가능해서 번아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목표 상실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뭔가 계속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늘 하던 대로 템포대로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내 꿈이나 목표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이렇게 가는 게 미래에 몇 년 뒤에 나한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압박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막연한 고민 같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큰 고민은 아니고 그래서 이모월에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굳이 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생각들인 거고 개미월이 됐었을 때 이러한 멘탈은 충분히 회복이 다 될 겁니다. 이러한 어떤 권태감이나 공허함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내가 집중하거나 과민 반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는 이번 시기에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만의 여유가 부족해지기가 쉽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휴식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답답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허함이 좀 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무토는 결국은 조금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의 어떤 나의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의욕이 저하된 부분이라든지 심적 여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내 투자 심리라든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샀다가도 불안해서 다시 팔고 수수료 잃고 다시 오르니까 또 사고 다시 팔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빠른 템포로 들쭉날쭉하게 올 때는 그냥 빠른 템포로 치고 빠지고를 같이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모월이 더 짧은 템포고요. 묵혀두는 것은 개미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투자를 한다면 이모월의 빠른 템포로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미월에 떨어지면 저점에서 잡는다 정도의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짜시면 되고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기 현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이밍적인 부분만 맞춰가시면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 뭐 숨이 막힐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다음 달이 되면서 차차 누그러질 겁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하는 고민이 뭐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달의 무토 같은 경우는 뭐 정리를 하면은 유연성을 갖고 실속을 어느 정도 챙기고 멘탈 관리는 적정 수준 정도만 하고 그 멘탈이라는 것은 권태감, 내가 소모되는 것 같은 이런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번 달 이직운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이번 달 이직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조건이나 페이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것들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갔었을 때 지금 어떤 업무 의욕이나 이런 공허함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싸울 수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측면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 어떤 업무적인 동기부여라든지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이 흥미를 돋을 수 있고 내 열정을 조금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감 자체가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는 일감 자체는 많습니다. 다음은 기토. 지난달은 기토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본격적으로 펼쳐졌고, 그동안 쌓여왔었던 마음에 안 드는 불안정했던 분들도 정리되고 안정화되고, 나의 어떤 심리 상태도 많이 변화했고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된 게 기토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아리까리했거나 내 입장이 불분명했거나 이랬다 저랬다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된 것이 기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구간이기도 했다.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일 수도 있고 나의 멘탈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주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혼자 감당했었던 일들한테도 협력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기토가 중심에 서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유리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일은 버리기 쉽지만 마무리는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자체가 성과와 책임이 동시에 커지는 해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은 좋지만 혹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기토는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에는 약한 글자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구분을 해서 아닌 것은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내가 하지 않는 이러한 전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떤 잠깐 좋아 보이는 기회 같은 것들이 불현듯 나한테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더 큰 과제나 더 큰 조건이 좋아지는 시기, 6월 이후에 올 기회들을 놓고 과거에 오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거르고 가도 된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부터는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토가 조금 희생해 왔거나 내가 좀 소모되어 왔다면 이 부분들을 보충할 시간이 왔다. 나의 장점을 살려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습니다. 기토는 여름이 된다고 해서 딱히 불리해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사막화가 됐다 라고 해서 내가 사막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생토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그러한 열기를 내가 태양열 에너지를 삼아서 다른 걸로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 능력은 더 돋보일 수 있는 시간들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내가 그동안 지나치게 소모되고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은 혹사가 맞죠. 그동안에 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됐다든지 나만 해야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비효율적인 일을, 내가 원하지 않았었던 일을 통해서 과하게 소모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가다성 임무였다면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포지션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일정 부분 내가 어떤 재학습을 하거나 좀 더 배워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직장인들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어학이 부족했다라고 치면 이번 여름에 어학 같은 것들을 챙긴다든지 해서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인을 중심으로 좀 끌려다녔었던 기토들도 계실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중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 유지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밀려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라서 타인의 상실감이나 자존감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고요. 너무 개인적인 성과나 나한테 이익인 방향으로 바라보거나 의사결정하거나 내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른 관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걸 보고 움직일 거냐는 측면에서는 키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기토가 어쨌든 밸런스는 제가 잘 맞다라고는 했지만, 사람이 기토라는 글자가 기능이 많은 거지 사람 기토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고, 결국 이모개미라는 게 기토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인 어떤 소화해야 될 양 자체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 사주에서 우리가 글자를 해석할 때 자연의 비유를 했을 때는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쓰는 거라 대단히 취약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완벽한 사주처럼 보이는 건 있지만 그 사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점, 막노동 같은 업무, 소모적인 일들, 그동안 좀 단순한 업무였었거나, 좀 힘든 일, 아니면 좀 인정받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참고 해왔다면, 이번 여름은 분명히 기회예요. 포지션 자체가 훨씬 나아지는 것이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기회를 얻거나 이동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국화라는 것이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분명히 변동성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좀 바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글자라 뭐 당황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잘 수행하면 됩니다. 기토를 글자 자체로 보면 원래 근로소득을 통해서 보다는 자산소득을 중심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글자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노동을 하고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성향이다. 또 바꿔 말하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감수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백수로 살면서 따박따박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 것이냐면 그냥 고민 없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기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로소득보다는 그냥 결과론적인 자산소득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글자인데, 이번 여름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좀 더 자산소득적인 부분이 이득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모월에 하는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변동성이 많아서, 저는 보통 이런 눈에는 사주가 어떻게 글자가 좋건 나쁘던 천천히 가라, 보고 움직여라, 앞서 움직이지 마라라는 조언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려요. 기토는 최대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장기적으로는 내가 가진 어떤 환경, 인맥, 포지션들을 활용해 나갈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기토가 기능은 많지만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글자는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글자들을 잘 이용해 가면서, 조직으로 치면 사람들을 잘 이용해 가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 이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잘 응용을 해보시고, 뭐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내가 재테크를 조금 늘려본다든지 비중을 하는 것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번 여름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기토 역시 미리 판단하거나 앞서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그닥 유리하지 않다는 점, 이 정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 이모월에는 좀 전략을 세팅한다, 개미월부터는 확정한다, 구체화한다, 그 다음에 성과로 좀 연결하려는 실행 계획을 짠다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사실 실제 실행은 한 8, 9월 정도가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뭐 욕심을 내도 되는데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이익이냐, 이게 좀 길게 가져갔을 때 이익이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유리한 운이기 때문에 이모월에는 조심하고 개미월에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나 유금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달 경금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여야 했던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불편한 상황이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시너지가 생기는 경험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처음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맞았기 때문에 중간에 초반에 뭐가 안 맞는다고 해서 클레임을 건다던가 불만을 갖는다던가 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경금이야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평소 같은 그 모습 변하지 말고 그런 태도를 잘 견지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여름이라는 것이 다툼이나 충돌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보통 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부딪히는 것들은 손해가 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면 돌파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금 역시도 내 영역을 지키는 쪽, 아마 이런 요구들은 있었을 수 있어요. 경금한테 이런 포지션이 낫지 않아? 이게 너한테 이익인 거 아니야? 아니면 너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식으로 나의 포지션을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내 영역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했죠. 내가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지켰으면 손해를 볼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새롭게 생긴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관계 형성하는 것들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소홀해지기 쉬운 때였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4년 초반에는 비교적 컨디션이 괜찮은 구간이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시기가 와요. 그래서 체력 안배와 일정 조절을 미리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고, 지난달에 들어오는 제안이나 변화는 상대한테 유리하고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나한테 서두르게 만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바꿔야 되거나 하는 난감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자면 카드를 먼저 골랐는데 그 뒷순번에 더 좋은 카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뒷순번 카드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드렸고, 되도록이면은 일단은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 것들을 기다려 봐라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처음 받은 카드는 별로였지만 이 다음 받을 카드가 괜찮은 카드일 거기 때문에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너무 그걸 개의치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이모 개미만 지나고 나면은 무게 중심이 경금한테 완전히 유리한 카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한 시간 배분을 좀 잘하는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다소 좋지 않은 여건에서 시작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가령 이모월에 이직한다면 그 회사의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대단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책상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거. 천장이 조금 낮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손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경금 취향에 안 맞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야 될 일이 많은 프로젝트라든지 조금 초반에 잘못된 정보 속에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발품을 팔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더라. 아,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근데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나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돈이나 어떤 실수하면 좀 타격이 큰 것들은 중대한 손해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 정확성을 체크해보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보의 혼란과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다음에 뭔지 하는 혼란스러운 카드가 나올 때는 항상 경금은 운에 맞춰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장 유리할 때 싸우겠다라는 내 나와바리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이나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하지 않겠음 정도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금은 대단히 내 타이밍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화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고지를 점유하는 것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이걸 질질 끌면 끌수록 나한테는 유리하다인 겁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든 상대가 더 먼저 지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번 여름 동안 다른 사람들은 현재 있는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구간인데, 경금은 이게 아니지 싶으면 다른 걸로 노선 변경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 같은 것들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주변에 떨거지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시기에는 이 떨거지들을 다 밀어버리는, 나를 가볍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꾸 나한테 빨리빨리 카드를 까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 사실은 그렇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는 단순하게 내게 붙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나 뭐 사장님의 상황이나 주변 누군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 같은 것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경금이 뭐 약간 말 안 통하는 바위 같은 느낌이 들죠. 자기 고집이 있고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답정너 대표적인 3대 답정너 중에 다른 사람 또 말하면 안 되니까 경금이 있다. 이 답답하게 만드는 이 바위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사실 경금이 그 답답함을 녹이는 방법은 인간적인 정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누군가가 이런 인간적인 정으로 부탁하거나 매달리면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경금을 내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되고, 내가 경금이라면 이런 시기에 나한테 그런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된다. 나한테 붙는 떨거지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같은 걸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짐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핸드폰 용량이 부족했다, 백업하고 한번 핸드폰 밀고 정리한다든지, 사진첩 정리한다든지, 이런 효율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여름부터 경금의 가장 큰 장점은 목표와 목적지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선명하고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었던 것들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도 생기고요. 실행 여건들도 마련이 돼요. 물론 그게 온전히 내 능력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 내가 주변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무언가를 내가 과감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내가 강한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부가 안정적인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고, 우여곡절과 견해 차이의 조율이나 타이밍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생기는데, 이 하지가 넘어가서 지나고 나서부터 내 실질적인 권리가 생기고, 어떤 권리화되는 과정들도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작게는 맡은 일에서 내 역할과 권한이 한 단계 높아지는 형태도 될 수 있고, 평소에는 내가 그냥 탑다운으로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치면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지 이후에 개미월이 넘어서는 시점 정도부터가 오는 거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금들이 내가 좀 손해라고 느끼거나 이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반발심 같은 것들이 누적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내가 한 번에 뭔가 다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뭔가 부딪히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딪히지는 마시되 얻을 수는 있는 운이기 때문에 상대의 니즈를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야지, 그냥 막 부딪히려고 해서 막 평소대로 막 소신 발언합니다, 뭐 이런, 저는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예요 하는 답정너 태도,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 동안에 내가 하려던 일들에는 타이밍적인 변수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이라는 것은 이모 개미 때 떠 있어야 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추려고 하면 시간 오차 발생한다. 시간이나 어떤 자금 문제 생긴다. 항상 여유분이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뭘 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 오차가 생긴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기다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심 가져야 되고, 처음 깐 카드가 좋은 카드가 아니다. 경금이라는 게 내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고야 마는 성향이잖아요. 단순한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욕심은 신금이 많은 거고, 경금은 내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모월까지는 조금 빠듯하고 뭐 내 의지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개미월 중반 정도, 늦더라도 개미월 후반 무렵에는 내가 조금 이걸 밀어붙일 만한 어떤 상황들은 다 형성이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에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멀티 절대 안 됩니다. 경금 이번 달부터 멀티 안 돼요. 하나만 해야 되고, 몸이 뭐 10개도 부족한데 몸은 일단 10개가 아니고 몸이 하나인데도 부족하다, 멀티 안 된다, 멀티태스킹 안 되고 머리 안 돌아가는 느낌 나고 뻑뻑하고 선택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멍청해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멍청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배분이나 우선순위 배분, 시간 배분 같은 거 잘 하시고, 이 시기에 본인이 멀티 해도 되겠지, 이것저것 해도 되겠지 하면은 건강상 문제가 옵니다. 몸 많이 사리시고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이럴 때 아프면 후유증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시간이 문제다. 결국은 내 취향이나 고집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좀 맞춰줘라. 그러면은 성공한다. 내 취향이나 고집 부리면 실패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맞춰줄 수 있잖아요. 싼 거예요, 그 정도면은. 경금은 자기 고집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는 것도 성공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시고 타이밍도 조금 천천히 잡으시고, 이런 포지셔닝을 잘 했다라고 치면은 개미월 지나고 나면은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이 잘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한 입지이기도 하고, 사실 경금은 뭐 그렇게 막 손해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다른 글자들보다는 기회라든지 자신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관계 정리만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금 내 뜻을 펼치기보다는 유연하게 받아주고 내 걸 내미는 정도의 태도만 보이면은 걱정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신금입니다. 월지가 유금이나 술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은 앞서 진행됐던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관계나 업무 분담이나 불명확한 계획들은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정비가 되고 정리되는 과정에 들어갔죠. 이번 시기에는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단 있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는 일들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율 상황에서 양보하지 마시고 내 기준과 몫을 명확하게 요구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서야 할 때 확실하게 의견 표출을 해라. 내 존재감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더 유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드러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드러냈어야 했을 것이다. 체력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따를 수 있었지만 업무량이 늘더라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일감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태도가 유리하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뭐 피할 수가 없죠. 신금이 뭐 인간관계 갈등은 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신경 쓰라는 것은 입맛을 맞추라기보다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좀 챙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히 조금 뭔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좀 금전적인 손실 같은 것들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것도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괜히 뭔가 손해볼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달 신금은 무언가 추진하고 계획해왔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해 요소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표정이 실룩실룩, 입에 할 말이 많은, 보통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인 거고, 이모월이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잘 버텨왔던 신금이 이번 달에는 인내심의 한계가 상당히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문제들이 자기가 얘기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내심의 한계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어떤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이 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게 맞냐? 일을 이렇게 한 게 맞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실력의 편차도 생기지만 평가나 어떤 이런 불공정의 문제 같은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불리한 신금들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커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텐션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뭐 정상적으로 뭐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민하게 움직이면 된다. 그냥 어차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주변 환경들은 어쨌든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아있지가 않고 이 다음에는 이 단계에서는 문제였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의 전환 같은 걸 빨리 해야지, 아, 저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저게 문제였는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지적하려고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신경 쓰고 있다가 여름 다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여름에 짜증만 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 상황 안에서 빠르게 사고의 전환을 하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가야 됩니다. 신금한테 이번 달부터 어려운 이유가, 신금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모개미월에 신금의 역량을 발휘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대로만 했었던 게 잘 됐었는데 왠지 안 된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해도 작년에는 여름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데 이번 여름에는 왜 안 팔리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까지의 방식대로는 잘 되지 않는다, 이번 여름이. 패턴도 바뀐 거고 마찬가지로 금이기 때문에 머리가 빠릿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무겁고 둔하다 같은 상태인 거고 멍하진 않아요. 신금이라는 게 멍하진 않는데 이제 한 가지에 매몰돼 가지고 몰입해 가지고 다른 걸 놓치기는 쉬운 상태.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진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예를 들자면 속도를 중시해서 효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퀄리티를 높인다고 한 가지를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게 원래 지혜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이익들을 잘 챙겨 나가는 성향이 있죠. 근데 이번 여름은 유독 좀 단순해졌다, 머리가. 1차원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유연함이 사라져요.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고 평소에 뭔가 하지 않았었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변수가 이모월부터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이런 대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뚝딱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템포 늦어지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트렌드에 따로 노는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같은 타이밍 같은 경우도 어긋나기가 쉽겠죠. 오를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냥 손해를 적당히 보고 팔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올라. 그런 타이밍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진득하게 그럼 장기 투자가 되냐? 장기 투자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으면 타이밍은 못 잡을 것이다. 신금은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자신이 좋은 컨디션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선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쪽이 맞아요. 자, 사실 이모월부터는 인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전략이 유효한데, 신금은 똘똘 뭉친 인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핏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무언가를 내가 해보려고 해도 뭔가 자꾸 어긋나거나 찢어지거나 지속되지 않는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계획들이 짜여지거나 라는 부분이라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뭔가를 구성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는지가 중요해요. 경금은 내 타이밍이 오면 싸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은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어떻게 넘길 것이냐 정도, 가늘고 길게 간다라는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신금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 신금이 경쟁력을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6월까지는 버티는 것은 나쁘진 않고, 사실 7월 같은 때들이, 사실 제가 신금이었다면 7월을 휴가를 좀 길게 내버리고 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구간에.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현상 유지 전략을 쓴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핏이 맞지 않은 업무나 포지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되고,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설득도 안 되고, 그냥 뭐 직접 부딪히는 것도 제가 방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서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상황. 프로젝트 같은 것도 비슷한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개선 같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인관계나 연애운 같은 경우도 이게 서로 밀착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확 섞이거나 마음 편히 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이런 구간이. 그래서 이런 은혜는 보통 연애운 같은 것들이나 대인관계를 넓혀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 애를 더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거라서 그런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나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도전해봐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것도 어차피 길게 가지 못할 거라 단편적인 인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환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쁜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구간이.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환승 연애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인데, 사실 환승을 괜찮다고 운세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또 애매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환승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기 신금은 점검받고 체크당하는 일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감시받는다, 감사받는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고 평가하고 이렇네 저렇네 말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외부의 공적인 점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유독 관심이 많더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뭐 내가 괜히 뭐 했다가 책 잡히거나 시끄러워지거나 뭐 이슈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냥 굳이 애써서 뭐를 하려고 안 하는 게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뭘 해서 문제인 거지 뭘 안 했다고 문제 생기진 않거든요. 물론 그랬는데 출근을 안 할 거야 이건 안 되지. 근데 출근해서 막 일을 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적당히 일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신금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써야 되는 건데 뾰족하지도 않고 둔탁하고 찔렀더니 바늘을 휘는 거예요. 그럼 찌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늘을 휠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바늘을 뾰족하게 써야 되는데 뾰족하게 깎는 게 잘 안 깎여. 그렇다고 해서 아 근데 찔러서 주사 놔야지 하면 이제 바늘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신금으로서만 존재해도 손해 볼 게 전혀 없어요. 을사년 전반적인 걸 보면 신금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놓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려고 애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전반적인 심리가 들어가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존재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찌르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찌르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모월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열정 같은 것들을 발휘하면 개미월에 결과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골병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쓰지 마라. 그 본인이 바라보는 직장에 대한 뷰가 오래 안정적으로 머물 만한 환경은 아닌 거 아닌가. 이게 좀 건강한 직장의 형태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을 거고 좀 길게 걸릴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현재 머물고 있는 게 근본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아까 환승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회사인 대안이 있으면 이직을 하는 건 전 상관없어요. 근데 대안이 없는데 퇴사 사직서를 던진다? 완전 반대입니다. 다음은 임수. 월지가 해수나 자수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은 임수에게 무리한 실행이나 급격한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을 바로잡고 작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이상적이었어요. 식단 관리, 운동 시작, 가족 챙기기 같은 생활 속 변화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던 구간입니다. 이번 달 임수의 전략은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남을 돋보이게 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직접 중심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태도는 업무든 인간관계든 모두 적용이 가능했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확장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자체가 임수에게 안정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운이라 머리를 잘 써서 움직이는 전략적 접근을 하시라는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전을 짤 때는 내가 주도해서 뭐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거치게끔 하는 거, 나를 통해서만이 무언가 성사될 수 있는 이 유통마진 먹는 구조를 설계하는 게 임수한테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뭔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포지셔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 임수는 수극화가 되어서 변화무쌍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불리한 저런 문제들은 아니고, 오히려 임수는 이런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더욱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혼란스러운 카오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지러진 사람은 어지러진 집이 불편하지가 않죠. 어차피 어지러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고 딱딱 정해진 것이 임수한테는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이모월 구간 동안이 전반적인 물갈이가 시작이 되고 밀려나가는 파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다 떠내려 나가고 나면 내 자리들은 무엇인가, 내 이익은 무엇인가, 이 물갈이 시기 동안에 새로운 인연들은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사실 그동안 임수의 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불편하고 욕을 먹더라도 악역을 좀 자처했던 면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를 또 보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수습하면서 한다. 어느 정도의 내가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가 임수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희생한 거지만 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팩트인데 상대방은 이게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수를 제가 보면서 이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임수 운세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올해 이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뭐 부딪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할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도 생겼을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 구간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번 달에는 자기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판단, 그리고 임수가 논리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직관이 있는 팔자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이라는 것은 연결성, 혼란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어내는 것들에 대한 연결성 같은 것들인데, 그게 이제 필요한 시기죠. 보통 임수가 이모월 지점에 왔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의 갈림길에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냥 이걸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 고르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러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지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한 분기점은 확실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방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모월에는 이게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지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임수가 뭐 이걸 고민을 한다 저걸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상대가 임수를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거라서, 만약에 그러한 환경에 놓여졌는데 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피로도가 높은 구간이 분기점에서 피로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임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같은 경우가 임수가 못해서 문제가 전혀 없고 다른 문제예요. 나와 엮인 다른 일들로 인한 문제예요. 현재 임수의 문제가. 임수의 역량 문제라든지 임수 자체 문제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제가 이 나머지 것들을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엮여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입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는 연환계가 걸린 듯한 상황이다. 연환계 다들 아시죠? 삼국지 보면은 적벽대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배와 배를 사슬로 묶으면은 우리가 적을 상대하기에 엄청 커다랗고 강력한 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누가 꼬셔가지고 막 배끼리 다 묶었더니 누가 불화살을 쏴서 배 하나가 불타버렸는데 그 불이 다 번져가지고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법이 연환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뭔가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연환계를 저기 걸러 온 거다. 이게 연환계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던 아니면 뭘 엮으러 오던 어떤 내가 어떤 지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쇠사슬로 묶으러 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엮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엮이면 안 되겠죠? 보통 그리고 이럴 때 나한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걸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명분이나 이유를 뭐라고 거냐라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남이 나한테 부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임수 입장에서 거절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다른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정하려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되게 좋고, 이럴 때 들어오는 제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순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탐탁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모 개미 때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굳이 이 시간에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나였으면 이모 개미월은 안 할 것이다 정도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반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게 사실 뭐 나선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지못해 하지만 발은 뺄 것이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어차피 나한테 뭐가 오면 임수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잘 해낸다고 해도 성과로 남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사주에 따라서 이 결과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르니까 물론 사주를 봐야겠지만, 임수라는 글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는 투자라는 것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시장 뷰를 제가 임수였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6월은 롱으로 볼 것 같고요, 7월부터는 숏이죠. 타이밍으로 보면 그런 입장일 거고, 그러면은 내가 담는 게 롱에 담는 게 많이 먹을까 아래서 잡는 게 나을까라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 근데 물론 아래서 잡는다라는 것도 내가 아래를 알아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타이밍이 뭐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임수였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가 혼란 속에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정서에 맞춰서 좀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뭐 섣불리 내 소신 발언, 아니면 내가 어떤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 임수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열차가 오고 그 다음 열차가 또 온다라고 치면 다음 열차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저는. 타이밍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변이 성급하고 재촉하는 분위기처럼 만들어요. 부실한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물론 그 부실함 속에서 먹는 것들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감수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모 개미월에 내가 그걸 감수를 할까, 위험 부담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런 누군가 쇠사슬을 나한테 엮는다라고 치면 되도록이면 꼼꼼히 봐야겠죠. 특히나 계약이나 거래 같은 걸 본다라고 치면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사주가 금생수 중심으로 되어 있다, 특히 뭐 경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금생수다라고 치면
저는 안 하죠. 만약에 제 사주가 그러면은 변수가 발생한다는 얘긴데,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저는 가계약금도 안 걸 정도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취소 수수료 발생할 것 같다 정도예요. 건금 금생수면요. 대인 관계나 연애운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쇠사슬 걸러 오는 사람이 기회일까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것도 괜히 피로도 높은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깊게 관계가 이어질 거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볼 것 같고요. 이번 여름에 제가 임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인의 페이스에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판단하려고 치면 드러난 사실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직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걸러야겠다라든지 하는 게 다 직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혼돈 속에서 직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임수에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수는. 자기가 불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중심을 잡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성급한 선택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월지가 자수나 축토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은 개수에게 사람과 일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원치 않은 요청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묵혀있던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는 지점이기도 하고, 나서지 않아도 내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되어서 움직이니까 딱히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전체를 그냥 정리하고 조율하고 계획하는 역할에 가까운 것이지, 내가 실행자로서 움직이는, 아니면 말이 되어서 움직이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정자로서 포지션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가 조정자이기 때문에 내가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거나 실행했었을 때는 그 부분은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수가 뭔가 내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만 반영하려고 하거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보이게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개수는 이번 달부터 추진하려는 목표에 방해물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개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지냐는 쉽지 않다. 을사년의 개수 같은 경우가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내 능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나만의 영역을 만들고 어떤 나의 능력을 좀 더 레벨업해서 나의 능력 자체를 올리고 싶은 게 큰 거예요. 내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고 살기 좋게 만들고 싶다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더 크고 그게 그런 꿈인 건데, 주변 환경은 그런 측면에서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의 내면 심리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용당하거나 쓰이고 그냥 버려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상대방 위주로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나는 계속 이거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은, 조금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지만 운은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운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모월부터는 제가 인물 중심의 구심점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집단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구심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전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단독 행동이 유리하냐 협업이 유리하냐는 협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개수는 내 역량이나 나만의 전문성, 나만의 분야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싸움이 잘 안 돼요. 개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팀플레이가 쉽지 않은 글자거든요. 개성이 강하기도 하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 생각보다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그리고 물론 개수는 나는 팀플레이 잘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맞출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볼 겁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는 포지셔닝을 내 개성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협업하는 어떤 팀이나 구성원들의 법칙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입지에 있어서 나의 영향력과 어떤 이런 부분을 뭔가를 미리 도모하기에는 유리한 입지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전략을 짤 때는 다음 운에 맞춰서 사전 작업을 미리 한다 정도가 제가 보통 쓰는 전략인데, 지금 내 타이밍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그때 불리한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답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꼭 정답을 쓸 필요가 없고, 이모 개미 자체가 개수한테는 정답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어차피 나오지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을사년 자체를 내가 잽을 날리고 계속 뭔가를 움직인다라고 하지 마세요. 오두방정 떨지 마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만 날리면 된다. 그래서 막 어설프게 여기 대응하고 저기 대응하고 뭐 하는 건 필요가 없고, 깊이 있게 준비하고 한 번에 큰 걸 내는 거지, 얕은 성과나 뭐 얕은 인정에 뭐 나의 좀 인정을 받고 싶고 나는 이 부분을 잘하고 싶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치면 뭐 이 과목은 몇 점, 이 과목은 몇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졸업하는 과가 어디냐, 내 학교가 어디냐, 지금 어떤 산업이 어디가 유망하냐가 중요한 거고, 내 부분에 뭐가 전공했고 뭐가 B가 나와가지고 어쨌고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프로젝트, 내 성과 이거는 그냥 내 인사고과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조직이 살아남냐 마냐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런 걸 논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점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뭐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뭐 알맹이가 없는 보고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내가 뭔가가 얻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없고 내 역량 발휘도 전혀 안 돼요. 다수가 들어가 있는 곳에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개수 자체가 원래 진득하게 뭔가 깊이 있는 나만의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에서는 자꾸 소모적이거나 좀 뭔가 그런 단기적인, 개수 입장에서는 딱히 무쓸모인 것들을 엮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겠죠. 이런 온도차가 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깊이 있고 연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답을 찾는 게 지금 이 을사년에 여름을 지나는 과정에서 개수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과라는 게, 내가 얻어지는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뭔가 애써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적극적으로 맞춰서 움직이는 게 낫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정도까지가 개수가 포인트를 깎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여름 개수가 특별한 문제가 뭐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개수는 여름에 가장 필요한 글자 한 가지만 고르면 개수잖아요. 물론 사실 천간 개수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아닌데, 해수나 자수인데 사실은 자수보다는 해수가 더 필요하기는 한 지점이기는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개수가 앞서서 무언가 나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해수가 있다, 뭐 개해 일주다, 뭐 해월이다, 뭐 이러면 뭐 얘기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등 전략을 어차피 못합니다 개수가. 그래서 안정적이고 조금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2등 전략 정도를 쓰는 게 좋고요. 남들보다 숨가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좀 4시간 챙겨가면서 여유있게 적당히 움직이면서 해도 장기전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는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모월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도 좀 개인 플레이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움직이고 싶고 감정적으로 반응은 될 것이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개미월부터는 내가 이 이모월에 이러한 어떤 주도 세력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중심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게 더 많은 패배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모월에는 되도록이면 그 언저리에서 최대한 붙는 전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류에 속해야 되는 거고요. 주도권을 잡지 못한 개수라는 것은 어, 사실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깊숙한 곳에 내가 미리 침투를 잘 해 있는다 정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시기에 불필요하게 사람한테 정을 주거나 마음을 주거나 뭐 돈을 쓰거나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딱히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딱히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사람한테 또 신경 쓰라고 했다고 막 괜히 무슨 이상한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친목 도모나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고, 포지셔닝 정도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 관계 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속내 얘기하지 마라,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내 어떤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수라면 하지 않을 행동은, 저는 이 시기에 제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각자 이익을 위해서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괜히 감정 소비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마음 써봤자 돌아오지 않을 게 뻔한데, 마음을 써놓고 쟤는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 서운하네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서운할 게 없는 거니까 아무런 기대를 안 할 것 같고, 인류애라든지 인간적인 믿음 뭐 이런 것들, 영상이 올라오면은 지금 400명이 보고 있는데 이 400명이 전부 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줄 것이다에 대한 기대, 저는 전혀 안 할 거예요. 제가 개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찍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모월부터는 나한테 뭔가 태클을 걸거나 피곤하게 엮여지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내가 어떤 그런, 왜냐면은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결국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에 일단 주류에 속해 있는 것 안에서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 포지셔닝인데, 이게 직장인이라든지 사람들 안에 많이 속한 직업군에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혼자서 저는 1인 자영업을 하는데 뭐 그거는 아예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수가 지금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옮겨서 다른 걸 할 게 있냐? 딱히 할 생각이 없고 갈 데도 없다. 어차피 개수가 을사년까지 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튼 여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한 방 해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이 지점에 이걸 버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새로운 땅도 없고 지금 정도 공들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그런 선택은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서 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미월까지 내가 나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좀 잘 유지했다. 그러면은 갑신은 좀 이루고 의류월 정도까지가 되면은 그래도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시계열을 예정해놓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개수가 막 나는 딴 데 막 들쑤시고 다닌다는, 진짜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을 좀 내세요. 그래서 좀 비위도 맞춰주시고 그런 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급함 가질 필요 전혀 없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협업해라, 구심점 만들어라, 내 페이스 유지해라, 성급하게 뭐 하지 마라, 뭐 요 정도만 잘 지켜주면 개수도 무난하다. 사실 제가 압박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이 여름에 개수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좋잖아요. 뭐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을사년 임오월에서 개미월, 갑신월까지 6월부터 8월 천간별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여름 두 달은 격변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 이후부터는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한 번의 실수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세상도 아주 시끄럽고 여기저기 선을 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유리한 자리를 쫓기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위치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복채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